고객님, 카드론 상환 일정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순자 씨는 순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카드론이요? 직원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신청된 카드론 3천만 원이 이번 달 상환 예정입니다. 순자 씨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그런 대출을 한 적이 없는데요. 직원은 다시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확인 결과 지난달 모바일 앱으로 신청된 기록이 있습니다. 휴대폰 인증으로 진행된 대출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 씨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휴대폰 인증.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 씨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 밤이었습니다. 아들이 거실로 나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휴대폰 잠깐 인증 좀 해줘. 순자 씨는 별 생각 없이 물었습니다. 왜? 아들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정부 지원금 신청하는 거야.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 지원해준대. 순자 씨는 아무 의심 없이 휴대폰을 건네주었습니다. 아들은 휴대폰을 들고 잠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몇 분 뒤 다시 나와 말했습니다. 됐어 엄마. 그때 순자 씨는 그 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은행 직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고객님, 혹시 가족분이 휴대폰을 사용하신 적이 있을까요? 순자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같이 사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 순자 씨 가슴이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대출을 신청한 사람은 바로 집에서 함께 살고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씨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 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져 있었지만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은행 직원이 했던 말만 계속 맴돌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명의로 카드론 3천만 원이 있습니다. 순자 씨는 몇 번이나 휴대폰 화면을 켰다가 껐습니다. 혹시 잘못 들은 건 아닐까? 다른 사람과 착각한 건 아닐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같이 살고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저녁이 조금 지나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이 들어오며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엄마 나왔어. 그 말이 오늘은 유난히 낯설게 들렸습니다. 순자 씨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들아, 엄마 휴대폰으로 뭐 했니? 아들은 잠깐 멈췄습니다. 눈이 잠깐 흔들렸지만 금방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은행에서 전화 왔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명의로 대출이 있다더라. 순간 집안 공기가 얼어붙은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아들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이미 모든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그 말 한마디에 순자 씨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순자 씨는 의자에 앉은 채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어? 아들은 작게 말했습니다. 금방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어. 어떻게 갚니?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 눈에서 눈물이 조용히 흘러내렸습니다. 돈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평생 믿고 의지했던 아들이 자신 모르게 대출을 만들었다는 사실이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순자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질 때까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스스로에게 계속 물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들이 어릴 때를 떠올렸습니다. 초등학교에서 돌아와 엄마 배고파라고 말하던 모습, 중학교 운동회에서 엄마를 찾던 모습,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조용히 옆에 앉아있던 모습. 그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집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부분 방 안에 있었고 순자 씨는 일부러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순자 씨는 은행에도 다녀왔습니다. 직원은 상황을 차분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휴대폰 인증으로 카드론이 신청되었고 본인 휴대폰 인증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출 자체를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은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오래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아. 아들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순자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따로 살아라. 아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지금 나 쫓아내는 거야?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쫓아내는 게 아니다. 그럼 뭐야? 순자 씨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 아들은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한 거 아니야? 순자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아야 한다. 그 말을 하는데 순자 씨에게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평생 한 번도 자식에게 그렇게 말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가방 하나와 상자 몇 개였습니다. 짐을 싸는 모습을 보며 순자 씨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아들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순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순자 씨는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살다 보면 미안한 일은 누구나 한다. 중요한 건 그 다음이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집안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 씨는 한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집은 전보다 훨씬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순자 씨 마음 한쪽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며칠 뒤 아들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 순자 씨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는 괜찮다. 그리고 잠시 뒤 한 줄을 더 보냈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날을 엄마는 기다릴게. 그날 이후 순자 씨는 조금씩 자신의 삶을 다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동네 공원을 걷고 오래 만나지 못했던 친구도 만났습니다. 작은 취미 모임에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아들하고 같이 살지 않아요? 순자 씨는 잠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각자 살아요.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게 서로를 위해 더 좋은 것 같아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은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깊어서 때로는 어디까지가 사랑이고 어디부터가 희생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인생도 하나의 삶입니다. 부모가 무너지면서까지 자식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끝없는 지원이 아니라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책임감입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적절한 거리가 있을 때 가족은 더 오래 서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